안녕하세요. 이치맨 조준입니다. 오랜만에 책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성공을 다룬 세미나나 또 책이라든지 영상 얼마나 넘쳐납니까? 물론 성공한 개인이나 조직을 연구하는 게 사실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성취를 이루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어떤 희망을 품고 그들의 성공을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도 하죠. 그런데 잠시 이런 상황들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성공 경험담에서 얻은 교훈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또 이런 성공담이 혹시 우리를 속이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그들의 성공은 정말 나한테도 효과적일까? 이런 질문들 말이죠. 자, 우리는 왜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요? 자, 오늘 이츠맨에서는 로빈 M. 호가스와 엘레 소이야르가 지은 경험의 함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타인의 성공 스토리에 숨어있는 그 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성이란 측면인데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다 사실일까요? 종종 그들은 성공의 과정을 미화시키기도 하죠. 성공한 이들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싶은 아주 강력한 동기를 느끼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들의 이야기를 대신 풀어줄 사람들이 또 얼마나 줄을 서고 있습니까? 책을 낸다든지 아니면 영상이나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의 일부는 미화되기 마련이죠.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각각의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억이라고 하는 측면은 되게 주관적이고요.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이벤트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사실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확성과 관련된 또 다른 담화는 성공담에서 제시하는 이 모든 특징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모두가 다 성공의 원인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다룬 책들이 많죠. 7가지, 10가지 성공의 요인 이렇게 요약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중에는 진짜일 수 있겠죠. 성공에 영향을 주었던 요소들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좀 그럴싸한 이유를 덧붙였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들의 성공 이야기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인과관계라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 특징이 정말로 그들의 어떤 성공을 이끌어낸 원인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원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따라붙는 성공의 결과물들은 아닐까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인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언을 많이 듣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마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라. 이런 성공의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우 그럴싸하고 멋지게 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정도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사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아직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조언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런 공통된 특징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성공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성공의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포인트 주의해야겠죠? 자, 세 번째로 주목할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성공한 이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 그때 했던 그 선택들이 내 성공의 이유였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좀 쉬운 방법이죠. 성공 후에 자신의 과거의 선택들을 돌이켜보면서 성공의 원인으로 그 사안들을 연결짓는 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어쩌면 좀 자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관점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성공을 예측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성공을 과거의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그렇다고 이게 미래의 성공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현재 내리는 결정이 미래의 성과로 이어질 거라는 확신은 어쩌면 일종의 환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죠? 과거의 성공 전략이 현재 또는 미래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교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야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교훈의 효력은 점차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과거의 성공을 맹신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 착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취사 선택, 즉 선택 편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편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죠. 선택 편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특정한 어떤 선택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그런 사례에만 집중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과거에 질병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사혈요법이라고 있습니다. 피를 강제로 나게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행위를 사혈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혈요법이 만병통치약으로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이었지만 왜 그런 오해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사혈로 사망한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죠. 왜냐면 이미 사망했으니까 말이죠. 반면에 사혈 후에 그래도 운이 좋게 생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경험을 전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혈이 마치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존자 편향은 성공의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걸까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큰 비전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빴거나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상황에 부딪혔거나 또는 시기를 잘못 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자, 이야기의 진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의 의견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복잡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성공의 법칙이나 조언들은 굉장히 단순한 문구로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그야말로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상황들로 가득 차 있죠? 어떤 상황도 똑같이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조건들 역시 그때그때 다르고요. 그 모든 요소를 몇 가지의 어떤 보편적인 말로 일반화한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떤 일반성을 찾아내거나 또 이를 객관화해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또 유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유효한 법칙을 마치 보편적인 성공 전략으로 치부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세상은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는 단순하고 또 보편적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여섯 번째 문제는 바로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성공이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있는 게 당연한 순리입니다. 만약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는 대신에 그들이 가족과 또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자, 과연 우리는 그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 결국 성공의 교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말이죠. 그 성공이 가져다 준 가치와 그로 인해서 잃은 대가, 이거를 두 가지를 공정하게 비교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성공을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그 화려해 보이던 성공이 사실 우리 당사자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신의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하는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는 어떤 성공을 원하고 어떤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질문에 따라서 타인의 성공 이야기가 나한테 의미 있는 조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저 내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성공의 의미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경험의 함정이라는 책의 내용에서 타인의 성공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왜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동기 삼아 노력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누구나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또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경제가 어렵죠. 사업이 힘들죠. 자, 이럴 때일수록 남의 성공이 더 크게 보이는 법이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기 쉽고 그들의 조언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절반쯤은 맞고 절반쯤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진실은 종종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성공 스토리는 과장된 추측이나 또 상상으로 버무려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성공에 대한 욕망을 이용하려는 속임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에 남의 성공을 무작정 부러워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쯤에서는 기술적 테크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책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좀 살펴봤는데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과정이 어떨 것이어야 되는지, 그 성공의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책에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는 안철준이었습니다.